여기는 가처분 등기에 대해서만 지금 규정이 이렇게 실어놨는데 가압류도 같은 원리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가처분에 관한 등기에서 가처분은 뭐 계쟁물에 관한 현상 유지를 목적으로 한 처분의 제한 조치다 이렇게 했지만 이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등기를 뭐라고 하냐면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같은 걸 보전 처분이다. 이 보전 처분은 소송하기에 앞서서 소송하기 전에 미리 승소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보전 처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전형적인 두 가지를 비교해 봅니다. 가압류 등기, 그다음에 가처분 등기. 그런데 등기 관련 가처분 모두 다 뭐냐? 처분금지 가처분이야. 등기와 관련된 것은 왜냐하면 가처분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아요.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접근금지 가처분, 뭐 점유전 금지 가처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등기 관련된 건 처분금지 가처분이에요. 그러면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 공통점은 뭐냐? 이 두 가지 등기 절차는 등기 촉탁에 의해서 개시된다.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따라서 가압류 가처분 촉탁 등기이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 신청할 수가 없어. 이거는 등기소에 신청할 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촉탁 등기라는 거. 나중에 말수도 원칙 다 촉탁으로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원칙. 근데 가압류와 가처분 등기 특징이 뭐냐? 둘 다 처분 제한 등기다. 처분 제한의 등기다라고 합니다. 처분권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처분 제한 등기에서도 처분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돼서 처분할 수 있어. 절대 금지가 아니라 상대 금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압류 가처분은 등기 형식을 물어보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이것은 주등기로 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이것은 부기 등기로 합니다. 등기 형식은 소유권에 대한 것은 주등기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 등기다. 그럼 가압류는 언제 하는 거냐? 돈 받을 게 있을 때 합니다. 가처분 언제 하느냐? 돈이 아닐 때 합니다. 즉 돈 받을 게 있다는 것은 금전 채권에 의해서 소송하기에 앞서서 보전 처분할 때 이 가압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전 채권이면 가압류는 뭐냐면 청구 금액이 기록돼. 청구 금액이 얼마냐? 채권자의 청구 금액이 얼마냐? 이게 나와. 근데 가처분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긴 금액이라는 문제 이런 게 안 나오고 피보전 권리. 보전 받고자 하는 권리가 무엇이냐? 여기 나와. 피보전 권리.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든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이라든가 이렇게 피보전, 보전 받고자 하는 권리가 무엇이냐? 이게 나와요. 그래서 요 두 가지 특징, 첫째 촉탁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지만 처분할 수가 있다. 등기 형식을 물으면 소유권을 목적으로 주등기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부기 등기다. 가압류는 돈 받을 게 있을 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전 채권이기 때문에 청구 금액이 등기부에 나타나고 처분 금지 가처분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피보전 권리가 무엇이냐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가처분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조문이 또 나와. 그래서 이 조문 내용을 같이 봐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 책에 실어놓은 그 정리해놓은 내용이에요. 이 책에서는 즉 등기법 94조나 등기규칙 152조에 가면 요 가처분에 관련된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걸 설명해 놨어요. 근데 이거는 얘를 잘 지금 설명을 들어야지 이해가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소유 부동산을 B가 샀어. 매매를 했다고 봅시다. 매매했어. 대금을 다 줬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자기 앞으로 등기해야 되고 매도인은 등기 협력할 의무가 있는 자야. 그런데 대금을 받고 나서 등기소 중 일부를 안 준다든가 협조를 안 해. 이런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되냐? 요 매수인 즉 이걸 등기법상 등기 권리자라고 하지. 등기 권리자. 매도인 이런 사람을 등기법상 등기 의무자라고 표현했죠. 이행 판결을 받아 단독 신청은 됩니다. 이행 판결을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돼. 그러면 등기부상 보세요. 등기부상 현재는 이렇게
A명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B가 협조해주면 그냥 이전등기 하면 끝나는 건데 협조를 안 해. 그러면 이 사람이 소송을 해야 돼, 소송. 근데 소송은 민사소송 해봤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걸린단 말이야. 그 사이에 소송 중에 얘가 팔아먹으면 나중에 승소해도 집행할 수가 없어요. 제3자 넘어가 있으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소송하기 앞서서 승소했을, 얘가 이겼을 때를 대비해서 여기에 처분금지, 가처분등기 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피부전 권리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죠. 가처분 채권자 B입니다. B가 자, 이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가처분해서 가처분 채권자. 이 사람 뭐라고 하냐? 가처분 채무자라고 용어를 써요. 이런 상태에서 이런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딱 이렇게 해놓고 나서 소송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있어도 제한에서 뭐 할 수 있다고? 처분할 수가 있어. 왜? 소송이란 원고가, 이 소송을 지금 이쪽 원고죠. 원고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피고라고 표현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 피고. 자, 그러면 원고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은 부동산을 처분 못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유자는 당연히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어. 아예 팔아먹을 수가 있어.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아예 소유권 이전. 그러면 C라는 사람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어디로 가느냐? 요 밑에 들어가는 거 여기 소유권 인정 받았어. 그래서 A로부터 1억 이하는 소유권을 취득받은 그런데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해버리면 요 제3자가 취득한 소유권은 이 가처분 채권자인 원고 B한테 대항할 수 없어져. 즉, 요 가처분 이후에 들어온 요 등기는 대항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이미 원고 승소하면 이건 소유권 권리를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등기를 말소시키는 문제가 나와. 어떻게 말소할 거냐 이 문제. 그래서 여기서 원고가 소송에 이겼을 때 이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게 원고가 승소한 경우야. 원고 승소했을 때, 승소하게 되면 처분금지, 가처분등기 이후에 가처분등기 각종 처분행위를 할 수 있어. 이렇게 각종 처분행위 할 수 있는데 원고가 승소하면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이건 전부 다 효력이 상실됐으니까 말소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말소하느냐? 승소한 원고가 단독 신청으로 다 말소시켜라. 언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할 때. 왜냐하면 이행 판결을 받았으니까 이전 등기를 자기 앞으로, 약식으로 그리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자,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신청하면서 요 말소 등기를 어떻게 한다? 이것을 동시에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동시에 어떻게? 단독으로. 자기 앞으로 단독으로 이전 등기하면서 이거 말소하게 되면 등기명이 지워버립니다. 이때 요거 그 가처분 등기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건 등기명 직권 말소해버려. 그러면 목적 피고로부터 A로부터 자신 앞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때 요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뭐 C라든가 이런 사람 등기는 승소한과 단독 신청으로 말소하고, 요때 그 가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더라. 직권 말소버려. 알았어요? 근데 이게 원칙인데 이걸 그래서 뭐라고 하면 안 되냐면 처분금지 가처분 이후의 등기 이걸 전부를 말소한다면 안 돼. 전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외 없이란 말이에요. 전부는 예외 없이란 말이기 때문에 전부가 아니라 예외가 있어. 뭐냐? 가처분 이전에 이거보다 앞서 있었던, 먼저 여기서 앞서 있었던 시기상으로 보면 만약 이게 지금 4월 24일이다. 그러면 여기 3월 24일 날 가압류권자가 먼저 이거보다 가압류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처분금 가처분 들어왔어. 그럼 이 가압류했던 사람 얘가 소송에서 판결받아서 여기 이겨서 강제 경매를 하려고 그래. 강제 경매. 이런 판결받아 경매는 강제 경매라고 그래. 그런데 이 강제 경매는 이 사람은 갑의 가압류에 얘기한 강제 경매는 이거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에 이건 말소만 안 돼. 살려놔야 돼. 이거는. 또 가압류보다 앞서 있었던 담보가등기나 전세권이나 저당권, 근저당 포함된 거죠. 거기엔 임의경매.
그다음 이거보다 앞서 있었던 임차인 중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에 의한 임차권 등기,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 의한 임차권 등기, 이런 것들은 말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처분 등기, 이거보다 앞서 있었던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 담보가등기, 전세권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에 의한 임차권 등기, 요런 것은 말소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부를 말소한다면 틀려. 예외가 있기 때문에. 처분금지 결론이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이후의 등기는 승소한 원고가 단독 신청으로 말소하고, 요때 그 가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더라. 근데 이거 뭐가 있다고? 예외가.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이전에 가압류에 의한 가처분 이후의 강제경매. 자, 가처분 이전의 담보가등기나 전세권이나 저당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대항력 갖춘 임차권에 의한 임차권 등기, 이런 건 말소하지 말아라. 알았어요? 이런 얘기. 그래서 요 내용이 거기 도표로 밑에 하나 정리된 내용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려면 이런 소송 구조를 이해해야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 준 것이고, 자, 시험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처분 등기, 보전 처분인데, 요 가압류 가처분에서 여러분 여기 연결시켜야 될 게 뭐냐? 연결시켜야 될 게 부동산 일부 문제와 권리 일부 문제를 연결해야 되는 겁니다. 시험 관련해서 부동산 일부 눈에 보여. 토지, 건물 일부, 방 한 칸, 토지 오른쪽 일부 눈에 보이지? 그다음 권리 일부를 뭐라고 했어요? 권리 일부 지분이라고 했어요. 권리 일부, 요 권리 일부, 요 권리 일부, 이건 지분이야, 지분. 그러면 부동산 특정 일부냐 권리 일부냐 이렇게 나눴을 때, 부동산 일부는 눈에 보인다 가시적이므로 용익물권과 임차권을 설정할 수 있지만, 권리 일부는 지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권이나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이에 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바로 부동산 특정 일부를 이전할 수 없고 특정 일부를 담보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권리 일부 지분은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고 담보 설정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전성을 전제로 해서 소유권 이전할 수 있으면, 요 소유권 이전이 되면 뭐가 되느냐? 가압류나 가처분 다 따라가는 거야.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경매 기입 등기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은 이전성을 전제로 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일부 가압류할 수 없다. 지분은 가압류할 수 있다. 소유권 뭐냐? 가압류할 수 있고, 소유권 일부 가압류할 수 있고, 지분이지. 전부는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부만, 요 일부가 문제된다 했지. 처분금지 가처분도 토지의 일부를 가처분할 수 없다. 왜? 부동산 일부니까. 근데 지분은 당연히 가처분할 수 있어요. 경매 기입 등기도 방 한 칸만 경매낼 수 없다. 왜? 부동산 일부니까. 그러나 지분은 자유롭게 경매 진행할 수 있다. 같이 연결시켜서 봐두면 되겠습니다. 요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 중 가장 쉬운 문제는 이런 내용이고, 조금 어렵게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다 나와 지금 이게. 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있을 때, 자, 원고 승소한 경우란 말이 무슨 말인가만 이해를 잘하면 돼.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등기 신청한다. 그런 것은 원고가 소송에 이겼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 뜻이.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144페이지 가장 기초적인 문제 나와서 하나 보고선, 자, 요 문제는 마무리합니다. 가압류나 144페이지를 보시면 가압류 가처분 등기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1번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부기 등기. 아까 여기 뭐라, 소유권은 주등기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부기 등기라고 했지. 소유권 가압류니까 주등기로 해야 되겠죠. 2번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즉 처분 제한 등기가 있어도 처분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있다. 그 다음 가처분 등기 말소인 권리자입니다. 공동신청. 가처분 등기 말소는 원래 촉탁으로 말소하는 것인데, 촉탁으로 말소는 이렇게 원고가 승소했을 때 이렇게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는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4번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이후 금전 채권을 피보전 권리 기재한다. 자, 처분 금지 가처분은 금전이 나올 수가 없고 피보전 권리가 무엇이냐 이거밖에 안 나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5번 부동산 공유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할 수 있다. 공유 지분이 뭐라고? 이게 지분이 권리 일부 이전할 수 있으니까 가압류 가처분 다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5번만 맞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본 내용을 여러분들 최소한의 내용을 알고 문제를 풀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처분 제한 등기 문제를 봤고요. 그 다음에 대지권 등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딜 보시냐면 구분 건물에 관련해서 173페이지면 대지 사용권과 대지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구분 건물 특징에 따라서 작년에도 구분 건물에 관한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기본 원리 틀을 이해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해결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건물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돼, 땅. 근데 그 토지와 건물은 원래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별개의 부동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제대로 강의해 주는 데가 없어서 잘 들어야 돼요. 제대로 이해하게 해주질 못해 다들 그냥 뭐라고 설명하는 거 보면 시원찮게 설명해요. 자, 이 토지가 있고 여기에 건물을 졌다면 원래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면 등기가 따로따로 나와요. 근데 이 토지와 건물이 별개 부동산인데 건물 짓는데 무슨 건물이냐 봤더니 일반 건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건물 지으려면 요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대지라고 그래. 어떻게? 건축법상 용어로 지적에서는 대, 지목을 얘기할 때 대라고 하지. 그러면 요 대지를 건물 지으려면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대지를 사용할 권리란 뭐냐? 땅의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돼. 소유자로서 당연히 사용 취득 처분할 수 있지. 그럼 타인이 토지엔 할 수 없느냐? 아닙니다. 타인이 토지의 지상권을 설정받으면 지상권은 견고한 건축물 소유 목적으로 최단 기간이 30년이요 영구무한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타인의 토지의 전세권을 설정받았다? 가능하지. 타인 토지의 임차권을 설정받았다? 이런 경우는 전부 다 토지를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대지 사용 권리가 있을 때 여기에 건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역권자는 건물 지을 수 없어. 이건 통행 목적 이런 건 안 돼.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대지 사용권을 가진 자가 작년에 6에 나왔죠. 지역권자는 대지 사용권자가 될 수 없어. 여기다 건물 졌는데 이게 무슨 건물이냐 봤더니 일반 건물이 아니라 구분한 건물이다. 구분한 건물이야. 이렇게 101호, 102호 이렇게 구분한 건물이면 이게 특이해져요. 그러면 구분 건물이 되면 이 한 라인에 10개씩 있는 걸 30층짜리 아파트를 졌다고 300개가 있어요. 300개. 건물이 여기 300개 구분 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300개의 건물이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등기부를 만드느냐? 자, 구분 건물 등기부 특징. 구분 건물은 등기부가 등기 기록이 어떻게 만든다? 등기 기록. 이거 등기 편성. 만들 때 일동 전부에 대하여 1등기 기록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형식상으로 보면 1부동산 1등기로 예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외가 아니라고 설명했었고 구체적으로 이 등기부는 맨 앞에 일동 전체의 표제부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 101호 표제부 갑구 얼굴 집어넣어야 됩니다. 102호 표제부 갑구 얼굴 다 집어넣어야 돼요. 103호 표제부 갑구 얼굴 집어넣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300개 다 집어넣어야 돼. 이 전체를 묶어서 이걸 뭐라고 한다? 1등기 기록 이렇게 표현했다. 구분 건물에 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체가 다 묶여서. 그러다 보니까 등기부 편성과 여기 장부 공개와 관련된다. 공개는 기록 등기를 열람하거나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이 전체를 다 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 생겨요. 그래서 규칙에 별도로 이것은 등기상 증명서 발급이나 열람할 때 1등기 기록이란 뭐냐 이때는 따르게 규정합니다. 일동 전체의 표제부와 일동 전체의 표제부 이거 일동 전체 공통이니까 여기다가
문제가 된 해당 전유 부분이 등기 기록을 묶어서 1등기 기록으로 본다라고 따로 규정했어. 왜 그러냐? 여기 전유 부분에 가도 각각 표제부, 갑구, 을과 있기 때문에 등기부의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열람해 보면 표제부가 연속 2개 나와 일동 전체의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2번 나옵니다. 그리고 갑구와 을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등기부의 특징이기 때문에 최초 보존 등기한 나머지 구분검을 표시 등기를 대위한다든가 이러한 규정들이 나오는 원리가 여기서 나온다고 전에 말씀드렸었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이건 건물 등기부 말했잖아. 구분 건물에 가면 이 토지와 여 밑에 토지와 이 건물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이걸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득해. 일체란 것은 분리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놨다. 왜 그러냐면 만약 이 수많은 구분 소유자 중 이 토지에 대한 대사용권이 없는 자가 있으면 철거시킨다면 아파트 구멍 뻥뻥 뚫어버려야 돼.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토지 건물 일체로 취급하도록 묶어놨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 건물과 일체가 되어서 분리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놓은 요 대지 사용권을 특별히 뭐라고 한다? 대지권이다라고 얘기해. 그러면 이렇게 토지를 사서 아파트를 졌으면 소유권이 대지권이요. 타인의 토지 외 지상권을 설정받아서 아파트를 졌으면, 즉 구분 건물을 건축했다면 지상권이 대지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체가서 분리처분 못한다는 말은 뭐냐? 이걸 이렇게 비유하면 돼요. 건물을 바늘과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이 대지권은 실과 같은 거예요. 이 실은 반에 묶어놓은 거예요. 같이 따라다니게. 건물 이전하면 실 따라가. 101호를 팔았다. 그럼 대지권도 같이 넘어가지. 바늘을 담보로 잡았어. 건물에 저당권 등기해버리면 저당권의 효력은 이 일체가 된 대지권에도 미쳐버린다. 같이 담보로 잡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분리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놓은 것을 우리가 대지권이라고 그러고, 요 대지권 등기는 어디다 하느냐? 이걸 또 기억해야 됩니다. 대지권 등기는 토지에 대한 권리이지만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해서 어디다 하느냐?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 이걸 기록하더라. 근데 구분 건물은 표제부가 2개씩 나온다겠지? 일동 전체의 표제부와 전유분 표제부가 있어요. 그러면 일동 전체의 표제부와 전유분 표제부 뭘 쓰냐면, 일동 전체의 표제부에는 요 일동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밑에는 땅을 표시해 줘야 돼. 이걸 뭐라고 하냐? 일동 전체의 표제는 일동 건물 내역을 써주고 그 밑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이걸 써줍니다. 대목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이게 어디 들어가냐? 일동 전체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대목토. 어디? 일동 전체의 표제부. 그 다음에 101호 전유분 표제부에 뭘 쓰느냐? 당연히 전유 부분의 건물 내역을 써주고 그 밑에다가 전유 부분이 가지고 있는 대지권의 표시, 즉 소유권 대지권인지 비율은 얼마인지 대지권 종류와 비율입니다. 대표시, 대지권 표시. 이건 어디 들어간다? 전유분 표제부에 들어가. 등기 형식은 둘 다 주등기로 해주는 겁니다. 이거 둘 다. 그럼 이렇게 대지권 등기를 하면 이제 등기관은 직권으로 어디다 가냐면 토지 등기 기록. 자, 토지 등기 기록의 해당구라는 것은 토지 등기부 갑구 아니면 을구에, 갑구는 소유권 대지권일 때, 을구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일 때, 대지권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는데 이건 대지권 취지 뜻, 대지권이란 뜻의 등기,
취지 등기를 이것을 직권으로 해주다. 이걸 먼저 하고 나면 이거 사후에 직권으로 토지 등기부 해당구에 합니다.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에 썼고 뜻 취지 등기는 토지 등기부의 해당구에 하고 직권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시해줘요. 그러면 이제 토지 건물이 일체로 취급되기 때문에 분리처분할 수 없어.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여. 같이. 그럼 같이 움직인다. 분리처분할 수 없다는 말은 뭐냐? 간단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여기 토지 비율 해서 여기 구분 건물과 대지권이 있어. 구분 건물과 이 대지권 지분 개념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은 대지권이 있다는 것은 101호는 자기한테 소유권 지분, 지상권 지분밖에 없는 거야. 혼자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 A 소유 건물, A가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데 분리처분 못하는 게 같이 묶어 다녀야 돼. 건물을 B한테 팔았다. 그러면 건물 가면 바늘가게 실 따라간다 이 얘기지. 그 얘기는 분리처분할 수 없으니까 뭐만? 나는 이 건물 바늘만 가져가겠습니다. 자, 건물만에 대해서 따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안 되고 건물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소유권 이전이 안 되니까 건물만 이전 가등기도 못 하는 것이고. 그 얘기는 거꾸로 여기 토지 관련된 이 대지권 토지만 따로 난 이전하겠다. 토지 등기부에 가서 토지에 대해서 만약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토지 소유권 문제고 요 대지권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토지 대지권에서 이것만 따로 이전하거나 저당권 설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바로 분리처분 금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건물만 따로 소유권 이전하거나 저당권만 따로 건물만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대지권만 따로 이전해 가거나 대지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못한다는 거예요. 즉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토지 소유권만 이전할 수 없고 지상권이 대지권이면 지상권만 따로 이전할 수 없고 지상권 목적 저당권 설정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분리처분 금지 내용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해를 잘해. 자, 이 얘기는 요건 안 되지만 즉 건물만 이전하거나 건물만 저당권 설정은 안 되지만 건물만 전세권 설정 분리처분이 아니야. 건물만 임차권 설정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일반적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면. 자,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가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특별하게 소유권이 대지권이 아니라면 대지권인 권리를 언급해야 돼. 예를 지상권이 대지권인 경우 전세권이 대지권이 이렇게 언급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대지권 등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그 책에 정리된 것은 174페이지 대지권이 뭐냐? 그 보면 위에 바로 2번 대지 사용권이라고 해서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 나오는데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고 지상 전세 임차권도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다. 대지권은 이렇게 전유 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하며 구분 소유자의 대지권은 그 가진 전유 부분 처분에 따르게 돼 있다라고 했어요.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원 직권 후 토지 등기부 해당 구에 대지권 뜻의 등기를 실행하라 라고 했고요. 거기 2번에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의 일체성, 즉 분리처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뭘 분리처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책 175페이지에 보면 소유권이 대지권이고 즉 땅을 사서 아파트를 졌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건물만 따로 이전하거나 건물만 저당권 설정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이고 밑에 토지 소유권을 따로 이전하거나 소유권 목적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뭐 허용된 등기 뭐 이렇게 쭉 언급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리 일체로 취급한다는 말이 뭐냐? 일체로. 그래 토지와 건물 일체로 취급하기 때문에 분리처분할 수 없다. 따로따로 못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 이걸 암기하려면 어려워. 암기할 건 이거 대지권 등기를 어떻게 공시했느냐? 이 공시. 자, 대지권 등기는 어떻게 했냐? 당사 단독 신청으로 건물 등기부에더라. 어디 표제부에 일동 전체의 표점 대목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전유분 표시는 대표 대지권 표시 둘 다 주등기로 그 다음에 이 대지권 등기를 하고 직권으로 토지 등기부의 해당 구에 표제부가 아니라 해당 구에 대지권의 뜻의 등기를 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좀 복잡한 문제들이 몇 개 이렇게 강론적인 문제 나왔는데
이런 내용들도 작년 다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잘 기억하고 문제를 풀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보면은 그런 표현은 없지만,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문제 풀면서 기출 지문들은 제가 다시 해설해 줄 테니까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시기 바라고, 오늘 공부한 내용, 이 구분건물 대주권 등기 불처분 금지 내용이나 또 방금 전에 했던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 그리고 그 전에 했던 권리 변경 경정 등기 관련해서 이해관계인이 무엇인가, 이해관계 승낙서 어디서 문제되는가, 이거를 전부 오늘 배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